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네, 딸에게 보내는 어떤 아버지의 아주 다정한 편지글입니다. 네. 기대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일부인데요. 아, 제목부터 뭔가 와닿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딸에게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 특히 그 화라는 감정 있잖아요. 네네. 그 근원이 바로 기대에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기대와 화라.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기대가 우리 감정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 무게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나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듯 한번 따라가 보죠. 편지 첫 부분부터 상당히 인상적인 주장이 나와요. 네. 우리가 느끼는 화의 대부분이 기대에서 비롯된다고요. 대부분이요? 네.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그 밑바탕에 혹시 나는 당연히 이럴 줄 알았는데, 혹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뭐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진 않았는지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사이, 뭐 가족이나 친구 같은 경우엔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쩌면 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서운해하거나 또 화를 내게 된다는 지적인데, 이거 정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관계 속에서 기대는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실망이나 분노로 이어지기 정말 쉽죠. 맞아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아주 재미있는 관점의 전환을 제안해요. 어떤 건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그걸 그냥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와, 나를 이렇게나 믿는구나 하고 우선 감사하게 생각해보라는 조언,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감정적으로는. 네. 하지만 일단 그 기대를 인정하고 아, 그랬구나 하고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시각 전환만으로도 뭔가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여유가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은 알겠는데 내 생각은 사실 이렇다.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럼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상대방의 그 기대를 먼저 읽어주자는 거죠.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전에요. 아하. 그럼 반대로 내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잠시, 아주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바로 이 질문이요. 아, 내가 뭘 기대하고 있나? 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내가 감정의 실체가 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무작정 화부터 내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고 오히려 상대를 좀 응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권유하죠. 아, 그건 단순히 화를 참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관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기술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대와 분노의 연결고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 기대라는, 어쩌면 우리를 좀 올가매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편지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네.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 즉 외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 안의 힘을 길러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이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를 좀 더 나다운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첫 번째 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길의 핵심 열쇠는 결국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요?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지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단단한 닻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아, 닻이요? 비유가 좋은데요? 네, 그냥 나를 안다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서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를 제대로 알아야 남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시된 건 미움받을 용기인데, 이건 정말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덕목 같아요. 네, 그렇죠. 머리로는 알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 맞아요.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실망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내 진심을 따르기는 쉽지 않죠. 네. 그런데도 편지에서는 이게 나답게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용기라고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어쩌면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내 안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명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도 이야기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요구에 무조건 다 맞춰주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내 에너지랑 시간은 다 고갈되잖아요. 맞아요.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수용하고 또 어디서부터는 좀 거절할지 그 건강한 경계를 잘 설정하고 지켜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요. 단순히 나를 지키는 방법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긴 항상 다 받아주면 상대방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과거의 기대에서 벗어나기라는 조언도 더해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뿌리가 깊을 수 있다고요. 과거의 기대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혹은 사회 전체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쌓여온 기대들 있잖아요. 네네. 혹은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경험이나 반대로 실패했던 경험이 만들어낸 나는 꼭 이래야만 해 같은 그런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과거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 그게 필요하다는 의미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타인의 기대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 길인데요. 이건 좀 더 능동적으로 나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방향이에요. 어떤 건가요? 바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익숙한 환경이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경험이라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걸음으로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제안합니다. 일상 탈출이요? 네, 매일 반복되는 생활 패턴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거죠.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배워본다거나 혹은 봉사활동 같은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보는 거예요. 그런 신선한 자극들이 뭔가 잠자고 있던 감각을 깨우고 삶에 활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도 물론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벗어나 보는 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경험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주기도 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경험을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도전적인 목표요? 꼭 거창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혀요. 아주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걸 계획하고 또 실행해서 이루어내는 그 경험 자체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 네, 그 경험 자체가 나는 할 수 있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걸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자신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당연히 실패나 좌절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가 또 강조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성장을 위한 아주 귀중한 데이터, 또 밑거름으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런 메시지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결과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또다시 시도하는 용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서 성장의 폭을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관계요? 네. 나와 다른 배경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경험 자체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준다는 거죠.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죠. 네.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다름과의 만남이
나의 어떤 편견을 깨주고 생각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새로운 경험으로 성장하는 길,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서 아버지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요. 더 깊이요. 네.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거는 지나친 기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나 자신에게 거는 기대. 네. 예를 들어, 나는 뭐든지 잘해야 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와 같은 그런 완벽주의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오가매고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에요.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세요? 혹시 스스로에게 너무 과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가세요. 그렇죠. 스스로 세워놓은 그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 좌절감, 이게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는 쪽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맞아요. 자책하게 되고. 네. 편지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거는 그 과도한 기대를 좀 부드럽게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려놓는 연습이요? 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충분히 괜찮아 라고.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나를 인정해주고 다독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존감을 지키는 핵심적인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와, 타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엄격한 비판자의 목소리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정말 깊은 통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편지가 말하는 나답게 살아가는 길의 핵심은 외부에서 오는 기대, 그리고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대, 이 양쪽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너무 목매지 않고 또 스스로를 완벽주의라는 틀에 가두지도 않으면서 온전히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 아주 따뜻한 격려를 덧붙입니다. 어떤 격려인가요?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혼자 힘겨울 때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아, 도움을 청하는 용기.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와, 완벽한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군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네, 마치 옆에서 괜찮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다독여주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 여정 자체를 응원하는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오늘은 딸을 향한 아버지의 이 진심 어린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타인의 시선과 또 내 안의 목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편지에서 제시된 여러 실천 방안들이 있었죠. 나를 깊이 이해하는 것,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또 새로운 경험에 기꺼이 도전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수용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결국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잠시 뜸을 들인 후 생각을 유도하는 톤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기대라는 무게가 한순간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와, 생각만 해도 자유로운데요. 그렇죠. 오롯이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당신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넣고 싶으신지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